회전은 재미있어요. 웃기는 건 아니지만 좀 이상해요. 느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게 다 그래요. 은하에서 원자까지 우주는 우리를 회전시키고 있어요. 이상하게도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있다는 걸 증명하는 것보다 지구가 자전하고 있다는 걸 증명하는 게 더 어려웠어요. 훨씬 전 1610년에 실험 과학의 아버지인 갈릴레오는 지구와 다른 모든 행성들이 태양 주위를 돈다는 첫 번째 증거를 제공했어요. 갈릴레오는 망원경을 통해 금성이 달과 같은 형상을 거치고 있다는 걸 보여줬어요. 유일하게 가능한 결론은 금성이 태양 주위를 돌고 있다는 거였죠. 사건 종결됐어요. 행성은 자전해요. 하지만 241년 후인 정확히는 1851년 3월 31일에야 레온 푸코가 지구가 자전하고 있다는 걸 증명했어요. 푸코는 파리의 팡테온, 발음이 재밌네요. 67m 높이의 천장에 거대한 추를 설치했어요. 과학자들과 기자들의 모임은 바닥이 거대한 진자 아래에 도는 걸 지켜봤어요. 지구가 돈다 라고 프랑스어로 외쳤죠. 자전에 관한 또 다른 이상한 점은 지구가 일정한 속도로 회전하고 있지만 지구의 표면에 있는 모든 게 다른 위도에서 모두 다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행성과 별도 마찬가지예요. 적도에서 지구의 표면은 시속 1670km로 제일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이건 약 시속 1225km인 음속보다 훨씬 빠른 거예요. 적도로부터 북극이나 남극의 중간 지점, 위도 45도에서 지구는 시간당 1180km의 속도로 회전해요. 북극이나 남극에 서 있으면 한 바퀴 도는 데만 24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리고 그건 지루하고도 춥겠죠. 지구의 이런 차등자전 속도의 결과 중 하나로 대기뿐만 아니라 지구 표면에도 벨트와 띠를 형성하게 해요. 물론 목성은 약 시속 45,000km로 빠른 자전에 의해 생긴 구름의 띠와 밴드로 유명하죠. 지구 표면의 띠와 밴드는 다소 간과되고 있지만 우리는 그것들도 가지고 있어요. 북극과 남극에는 흰 얼음이 있어요. 그리고 두 남극 사이에는 건조한 모래사막과 습윤한 녹색 초목의 띠와 벨트가 번갈아 가며 있어요. 이 극히 중요한 지리는 우주에서 회전하는 지구를 볼 때 가장 명확하게 볼 수 있어요. 우주기관들은 지구의 차등 회전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이용해요. 가능한 한 적도 가까이에서 로켓을 발사해요. 나사는 플로리다의 남쪽 끝 근처에 있는 케이프 커네버럴을 사용하고 유럽 우주기관은 남아메리카의 프랑스령 기아나에 거의 정확하게 적도에 있는 기아나 우주센터를 이용해요. 왜냐하면 로켓 아래 적도 근처의 땅이 더 빠른 속도로 회전하고 있기 때문에 극지방 근처의 발사 장소들은 제공할 수 없는 우주로 로켓을 발사시켜 주거든요. 연료는 항상 아끼는 게 좋죠. 그쵸? 목성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제가 3달락쯤 전에 말했던 것처럼 큰 행성의 자전축은 태양의 자전축보다 덜 기울어져 있어요. 태양은 약 6도 정도로 기울어져 있는 반면 목성은 겨우 3도 기울어져 있어요. 목성은 거의 완벽하게 똑바로 서 있어요. 이게 목성이 회전하는 엄청난 속도와 합쳐져서 목성의 하루 전체 시간은 10시간 미만이 돼요. 이건 목성을 거대한 자이로스코프로 바꿔버리죠. 목성의 자이로스코프 안정성은 거대한 중력과 결합되어 전체 태양계에 안정성을 줘요. 다시 말해서 목성이 다른 행성의 궤도를 방해하는 혼돈 요인을 방지해줘요. 목성이 안정적인 자이로스코프처럼 회전하지 않았다면 태양계는 이렇게 있었던 것처럼 수십억 년 동안 온전하게 유지될 수 없었을 거예요. 외계 행성 태양계는 궤도에 혼돈의 징후를 보이고 있어요. 함께 묶어줄 자이로스코프 같은 목성이 필요할 것 같네요. 자전은 여기서 진짜 효자예요. 태양의 경우 그 차등 자전은 흑점 활동에 큰 영향을 미쳐요. 태양 흑점은 보통 태양의 북반구와 남반구의 중위도 지역에서 가끔 나타나는 반점이나 부분들이에요. 태양에서 흑점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흑점은 적도에 더 가까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극지방 근처에서는 태양 흑점이 거의 보이지 않아요.
차등 회전으로 태양 적도에 있는 가스는 태양의 극점에 있는 가스보다 더 빠르게 움직여요. 이 가스의 차등 운동이 태양의 자기장 선을 비틀어 끊어지게 해요. 태양 흑점은 태양 표면을 통해 상승하는 자기 폭발로 전기를 띤 가스를 멀리 우주로 내던지고 강렬한 자외선을 방출해요. 종종 지구 쪽으로요. 이런. 겁내지 마세요. 지구의 차등 자전이 우리를 보호해주거든요. 우리의 지구는 표면에서 차등 회전할 뿐만 아니라 중심에서도 회전해요. 지진으로 인한 충격파의 지진 판독에 대한 연구는 지구의 금속 중심부가 우리 행성의 표면보다 약간 더 빠르게 회전하고 있다는 걸 나타내요. 과학자들은 지구의 금속 핵이 천천히 회전하는 금속 액체 안에서 차등 회전하면서 지구 극지방의 우주까지 확장되는 자기권을 만들어낸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 자기권은 태양으로부터 온 전기를 띤 가스로부터 지구를 보호해주죠. 회전 만세! 대단해요. 2011년 일본 앞바다에서 발생한 강도 9의 메가 지진은 지각의 질량을 재조정했고 지구의 자전 속도를 높였어요. 하루가 짧아졌어요. 많이는 아니고 160만 분의 1초 짧아졌지만 우린 지구의 자전 속도가 느려지는데 익숙해요. 달이 바다에 미치는 중력 효과의 조석작용을 통해 회전하는 지구는 지구의 자전으로부터 운동 에너지를 고갈시켜 행성을 느려지게 만들어요. 하루하루가 점점 길어지고 있어요. 약 2000분의 1초 정도요. 시계를 다시 맞춰야겠네요. 윤년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4년마다 달력에 하루를 더해야 하죠. 2월 29일에 태양 주위를 도는 지구의 1년 공전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말이에요. 365일과 4분의 1일이 걸리거든요. 하지만 윤초는 우리의 시계를 지구의 느린 자전과 일치시키고 지구가 우리의 시계를 따라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종종 시계에 추가돼요. 마치 지구가 우리의 시계를 걱정하는 것처럼요. 1972년 이래로 27초의 윤초가 추가됐어요. 마지막 윤초는 2016년 12월 31일에 추가되었고 시계를 오후 6시 59분 60초로 만들었죠. 네, 저도 몰랐어요. 하지만 지구의 자전 속도가 최근 예상 외로 빨라지고 있어요. 보통 지구가 자전하는데 86,400초가 걸려요. 지구의 다양한 위치에 있는 다수의 원자 시계로 측정되어 파리의 특별 서비스에 의해 조정돼요. 네, 그걸로 돈 버는 사람들이 있어요. 2020년 7월 19일은 기록된 가장 짧은 날이었는데 보통의 86,400ml초보다 무려 1.46ml초나 적었어요. 이런, 만약 이게 앞으로 5년 동안 지속된다면 지구 자전 속도에 맞춰 우리의 시계를 동기화시키기 위해 마이너스 윤초를 추가해야 할지도 몰라요. 컴퓨터와 위성은 시계가 1월 1일 00시 00분으로 표시되는 걸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시간은 거꾸로 갈 수 없다고 하죠. 적어도 지구는 거꾸로 회전하기 시작하거나 자전을 멈추지는 않았어요. 그건 재앙일 거예요. 지구에서 돌던 차등 속도가 뭐였던 간에 모든 게 앞으로 충돌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행성인 금성에서 일어난 일 같아요. 금성은 역행해서 아주 천천히 뒤로 회전하는데 이건 매우 이례적이에요. 어떻게? 라고 여러분은 묻겠죠? 다른 모든 행성들은 순행, 즉 전방 운동으로 회전하는 반면 왜 금성은 역행 운동으로 회전하는지 설명하는 몇 가지 이론이 있어요. 행성처럼 회전하는 구체 안에 있는 액체는 많은 관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예를 들어 냉장고에서 달걀을 꺼내서 돌리려고 할 때 돌지 않는 이유예요. 안에 있는 액체는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것의 관성은 그것을 돌리려는 여러분의 시도에 저항하죠. 하지만 만약에 결국 많은 시도 후에 날달걀을 회전시킬 수 있다면 회전하는 걸 멈추는 게 어려워져요. 만약 그걸 집었다가 다시 내려놓으면 달걀은 다시 회전하기 시작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액체의 관성이 여전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껍질이 돌아갈 수 있는 걸 막았을 뿐이에요. 이와 같은 일이 금성에서 일어났을 수도 있어요. 잠깐만요. 금성이요?
백스핀? 테니스? 여기 어딘가 연결점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행성 금성에서 하루가 1년보다 길다는 걸 알아요. 금성이 태양 주위를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보다 천천히 한 바퀴 뒤로 도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리죠. 하지만 금성은 지난 20년 동안 6.5분 정도로 극적으로 느려지고 있어요. 만약 금성 내부에 아직도 액체가 있고 그 움직임이 계속된다면 금성이 뒤로 회전하는 걸 완전히 멈추고 다시 앞으로 회전하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금성, 어서 대세를 따르라고. 이 역행과 순행의 회전은 꽤 많은 비밀을 갖고 있어요. 모든 게 순행 동작으로 회전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죠. 오른손의 모양을 공처럼 만들고 엄지손가락으로 북쪽을 가리키게 위로 올린 다음 손목을 여러분 쪽으로 구부린다면 그것은 순행 동작이에요. 손의 왼쪽에 있는 손가락이 여러분 쪽으로 움직이죠. 블랙홀, 태양계, 은하, 원자, 별 등 모든 것들은 여러분이 그것들을 어느 각도에서 보느냐에 따라 순행 회전하는 것처럼 보여요. 강입자 충돌기에서의 실험은 아원자 입자가 왼쪽으로 회전한다는 걸 보여줘요. 마치 우리가 왼손잡이 세계에 있는 것 같아 보이기 시작하네요. 그렇다면 왼손잡이 수동 캔따개나 측정 테이프를 찾는 게 왜 그렇게 어려운 거죠? 모르겠어요. 미스테리네요.